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7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최고치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한 때 나스닥하고 다우가 전부 마이너스였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1.2% 정도까지 빠졌었고요. 나스닥도 한 0.7%가 하락했었는데 낙폭을 줄이고 끝난 상황이고 나스닥은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표였고요. 또 하나는 FMC 의사록 요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표로서는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예상보다 부진을 했습니다. 이 지수를 보고는 이제 2분기가 이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예상치가 60.1이 나왔고요. 확정치가 60.1이 나왔고요. 전달에 64.1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달 대로 4.4포인트 정도가 줄었고요. 시장 예상치가 63.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도 3.2포인트 정도가 더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발표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내일이니까 오늘 밤 미국에서 발표가 되겠죠. FMC 의사록. 아시겠죠? 지난번에 FMC 회의를 하면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깜짝 성명서가 있었어요. 그쵸? 성명서가 있었어요. 2023년도에 금리를 제로금리를 하겠다 했던 그 연준이 2023년도에 두 번을 금리 인상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의 화두는 뭐냐면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이 먼저 우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뭐냐면 이제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해서 금리로 주가에서 유동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동안 그거 외에 금리 외에 양적 완화를 했는데 양적 완화를 해서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가는 거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었냐 안 됐었냐 이게 화두였는데 나중에 FMC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언급이 있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FMC 회의에서 어떤 답이 있었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인 방법이나 아니면은 어떤 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겠냐는 거죠. 그거를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지금 사실 어떤 답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잭슨홀 미팅을 중심으로 뭔가 답이 그 통화정책의 대변화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잭슨홀 미팅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번 FMC의 의사록에 이 내용이 시기가 나왔다면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지금까지 그 금리 인상이 2023년도에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테이퍼링이 언제 되느냐의 싸움이었다. 그것 때문에 뭐 지표에 따라서 괜찮아지고 나빠지고 뭐 고용에 따라서 뭐 테이퍼링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죠. 사실은 다 말장난이거든요. 2023년도 빼버리고 나면 남는 기간은 딱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길어봐야 한두 달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FMC 의사를 공식적으로 언급이 있었냐 그게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화두가 될 것 같고 그 화두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특히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는 또 만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영향이 조금 방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가 우리나라 만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유럽이 일단 다 0.9%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나스닥만 탁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국채금리가 1.4% 내려가면서 뭐 영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면 지금 다우는 그대로죠. 예, 1, 2, 3, 1, 2, 3 기억나시죠? 예, 요 상황 안에 그냥 갇혀 있습니다. 오주선 위에 있지만 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정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나스닥을 좀 볼까요? 나스닥은 지금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1, 2, 3, 1, 2, 3 제가 그래서 여기서 후행시산 딱 그어가지고 여기 그래서 여기서 1, 2, 3가 여기 요걸 기점으로 1, 2, 3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1, 2, 3로 생각했는데 지금 옆으로 좀 더 올라왔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1, 2, 3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다. 그래서 후행시선을 하나 만들었고 이게 맞다고 해서 1, 2, 3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노무라증권에서 3분기 삼성 3분기 영업이 15조 예상을 합니다. 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해까지는 실적이 좋고 6개월 뒤부터 실적이 별로다. 그래서 뭐 목표가를 하향 조치를 했다 했는데 노무라 증권 뜬금없이 이 뉴스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목표치 계산할 때 6개월 뒤를 계산한 거고 지금은 다 좋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3분기가 나왔어요. 2분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시장에 또 화두가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거죠. 7일날 발표니까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요. 근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 그러니까 노무라 증권 예상치 11조 7천억 영업이익이요. 그리고 3분기 때 15조에 더 늘어날 거다. 이유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목표치 하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6개월 뒤. 그럼 6개월 앞까지는 실적이 좋다는 거죠. 그 실적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목표치를 하향했다. 거기에 노무라 증권이 이 실적을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누구나 이 올해까지는 실적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 노무라 증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의견이 시장에 얼마나 오늘 반영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근래 삼성전자가 이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일단 주봉으로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계속 행보하고 후에 스팬이 캔들 하나 들어오고 있고 5주선과 20주선 사이에서 캔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상으로는 뭐 이틀 뭐 올라왔죠. 그렇지만 크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주가를 방어하는 정도로 올라오는 상황이었다 정도 뭐 해석이 된다. 뭐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항상 이 삼성전자 아침 일찍 발표를 하잖아요. 오늘 실적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노무라 쪽에서는 2분기는 또 11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거보다 나을지 또 줄어들지 이건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늘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무라 쪽에 3분기를 얘기했다. 그러나 그 전에 벌써 올해까지는 좋을 거라고 다 얘기했고 6개월 뒤 내년부터는 실적이 좀 떨어져서 목표치를 하향한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노무라 증권의 발언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어저께 코스피가 3,30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을 합니다. 와, 대단하죠. 뭐 꿋꿋이 3,300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아시아 시장에서 아까 이거 보시면 아시아 시장 다 하락했었어요. 요즘 많이 낙폭 줄였네요. 항생 어저께 1%까지 빠졌었고 상해도 1%까지 빠졌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모습을 보면 국내장이 유일하게 제일 강해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거의 뭐 대만하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홍콩과 항생이 두 개 나눠져 가지고 서로 퐁당퐁당 올라오고 있고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우리는 좋은 쪽을 따라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자리가 변곡수에 들어와 있어요. 변곡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곡수가 여러 개가 다 들어왔다면 보통은 못 갑니다. 오늘 어떤 변화가 들어올지 우리는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하루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모습이 돌파를 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죠. 내일 뛰고 우리나라 만기예요. 그래서 만기 주에는 사실 우리나라 포지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 그제가 계속 오른 것도 만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는 지금 지난주에 5주선 살짝 이렇게 이격을 줄였는데 이번 주에도 5주선에서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의 FOMC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지만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국장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혹시 여기환율 보시는지 먼저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죠. 환율이 여기환 원달러가 어제 얼마에 끝나면 1129원 70절에 끝났는데요. 여기환율이 1137원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중할 때 1138원 45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38원이면요. 여기 2주 전에 이 고점 요겁니다. 요 고점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점 2주 전 고점 여기가 1138원 80전이잖아요. 여기까지 어저께 오늘 새벽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뭐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